부산 브리핑입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부산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시가 확보한 예산 중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한 예산 5,363억 원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건립에 97억 원이 반영돼 조기 개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산 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가덕대교 송정 IC 고가도로 건설 등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사업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도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만덕에서 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선, 오륙도선과 황령 3터널 건설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 전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면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로 만들 적기입니다. 센텀 2지구 진입도로인 해운대구 반여일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21일 착공했습니다. 이번에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곳은 반여일동 롯데택배에서 신동아 아파트 구간으로 사업비 1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548m, 폭 20m 규모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도로는 센텀 2지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 시점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설되는 겁니다.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반여일동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진열된 물품과 승용차 2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 있던 시민 1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뒤편에 쌓아둔 폐지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이 낙서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는 6m 길이의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다음 날 바로 옆에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과 택시 승하차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10대 용의자 2명을 붙잡고 1명은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들은 관심을 받고 싶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복구 기간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비용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재 테러, 확실한 처벌과 대책 마련으로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경복궁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22일) 2024년 글로컬 대학 선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부산시와 지역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 글로컬 대학 지정 사례를 발표하며 노하우를 공개했고 글로컬 대학 위원회 위원인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혁신 전략 수립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